여러분, 혹시 니코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담배, 중독, 건강에 해로운 물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누군가 이 니코틴을 이용해 사람을 죽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국내 최초 니코틴 살인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 그리고 그 결말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범죄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까지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2016년 봄,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남성 O씨. 평소 건강했고 흡연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외상 흔적도 없고 시체도 평온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병사로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도 허혈성 심장질환, 즉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돌연사 같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검에서 나온 결정적 단서, 바로 혈중 니코틴 수치였습니다. 피해자는 비흡연자였어요. 그런데 혈중 니코틴 농도가 치사량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흡연을 안 하는데 체내에서 니코틴이 치사량으로 나온다? 이거 정상일까요?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와 니코틴, 이건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경찰은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내 송씨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첫째, 남편이 사망했을 때 경찰이나 119가 아니라 상조회사부터 불렀습니다. 둘째, 사망 3일 만에 퇴직금 확인, 예금 해지, 보험금 청구, 아파트 명의 변경, 재산 정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셋째, 화장까지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황하고 장례 절차를 고민하고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이 아내는 너무 빠르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수사는 점점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내 송씨에게는 내연남 황씨가 있었던 겁니다. 둘은 이미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고 심지어 혼인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죽으면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게다가 사건 전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고 배송받은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수면제 역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즉, 두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남편을 제거하고 재산과 보험금을 차지하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니코틴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니코틴은 원액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성인 기준 치사량은 약 4060mg. 아주 작은 양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면제를 먹여 남편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을 주입하거나 섭취하게 해서 살인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피해자는 잠든 상태. 그래서 자연사처럼 보이도록 위장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추리소설에서 보는 완전 범죄 같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 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흔적이 결국 진실을 드러내거든요. 범행은 치밀했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주문한 기록, 배송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통신 내역, 이 모든 게 수사망에 걸린 겁니다. 게다가 혼인신고, 재산 정리 같은 행동이 너무 빨라. 이건 뭔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티나게 행동하지? 하신 적 있나요? 현실 범죄자들도 그렇습니다. 숨기려다 오히려 더 수상한 행동을 해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법원은 아내 송씨와 내연남 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니코틴 원액 밀반입, 수면제 투여, 재산 정리 정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무기징역은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죠. 그만큼 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잔혹한 일이 가능했을까? 첫째, 금전적 욕망. 보험금, 재산 상속, 아파트 매각 이익이 너무 컸습니다. 둘째, 도덕적 둔감화. 사랑하는 배우자를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된 거죠. 셋째,
범행에 대한 과잉 자신감, 자연사로 위장하면 들키지 않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마치 시험에서 답안지를 컨닝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CCTV나 주변의 눈빛 하나로 들통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첫째, 범죄는 완벽할 수 없다. 아무리 치밀해도 작은 단서 하나가 결국 범인을 드러냅니다. 둘째, 가족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배우자, 연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범죄는 일어납니다. 경계심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제도와 관리의 중요성. 니코틴, 수면제 같은 물질의 관리와 추적이 철저해야 합니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투명성과 신뢰. 비밀이 많아질수록 범죄와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만약 주변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돈과 사랑이 충돌할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히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니코틴 살인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충격적이고 잔혹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고 돈과 욕망이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범죄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